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음식들이 우리를 막 쫓아온다니까요. 진짜 그냥 그만 먹고 싶어 안 먹을래 라고 해도 음식들이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맹폭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살쪄서는 안 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유후.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게요. 집에서 딸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배 나왔다고. 예, 약간 이렇게 제가 얼굴은 좀 이렇게 나름 마른 체형인데 뽁뽁이만 있어가지고 뱃살이 이렇게 약간 좀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약간 올챙이 같다고 막 저 이렇게 놀리고 이티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놀리는데 저 배 나왔다고 식구들이 놀릴 때마다 막 되게 서럽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나름 운동도 하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7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53kg였거든요. 좀 약간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 책 덕분에 그 죄책감을 조금 덜었습니다. 책의 에필로그에는 현명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한 13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 새로운 음식을 오래된 접시에 담아 먹자. 옛날 그릇은 요즘 그릇보다 더 작았대요, 용량이. 1700년대 와인잔은 70mm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고블릿이었던 반면 2017년에 판매된 와인잔은 평균 449mm를 담는다고요. 이 책 읽고 제가 요즘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왜 애기용 이렇게 식기 예쁘게 안에 곰돌이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런 밥그릇 있잖아요. 저는 그 밥그릇을 이제 제 아침을 이렇게 주걱으로 덮니다. 그러니까 일단 식사의 양을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릇이 작아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물이 아닌 것을 물처럼 마시지 말자. 쉬운 말로 이 칼로리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운동하러 갈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갈 때 이렇게 가다가 편의점이나 뭐 자판기 음료 자판기에서 이렇게 음료 뽑아서 마셨다면 지금은 집에서 보리차 끓인 거를 시켜서 용기에 담아서 들고 다닙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자. 우리 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식전빵 나오잖아요. 저 사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식전빵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 나오면은 좀 약간 이렇게 먼저 저분은 뭘까? 제가 왜 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지? 야채 따위가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식전빵은 미뤄두고 정말 나중에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그냥 뭐 이렇게 맛 정도 보는 정도고 식전빵부터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으면서 이 허기를 채우지는 않으려고 해요. 자, 식전빵보다는 샐러드를 먼저 공략하자. 채식을 권장하고 간식을 멀리하고 단 것을 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나이 이제 한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습관은 내 이 50년 동안 쌓여온 어떤 삶에서 얻은 어떤 쉽게 바꿀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지금 나의 식습관 중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한두 가지 정도만.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저는 지금 이제는 진짜 물이 아닌 것을 물처럼 마시지 말자. 이거 하나만 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먼저 우리 이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수렵 채집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구했단 말이죠. 수렵 채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냥을 하고 이렇게 열매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사냥, 일단 위험하기도 하지만 운동량이 상당하겠죠. 하다못해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되게 날쌔잖아요. 들판을 쫓아다니고 한참 헤매고 해야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고요. 100년 전, 200년 전 선조들이 구할 수 있었던 가장 달달한 음식 뭐였을까요? 꿀이죠. 저한테 꿀을 먹으려고 하면 볼한테 쏘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볼통이 달려있는 막 그 절벽이라든지 나무 위에 이런 데 오르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려고 사냥을 하는 것도 위험을 하고 달달한 어떤 뭔가를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난 100년 사이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냉장고라든지 식량 저장 기술도 발달하고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아주 싼 가격에 전 세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쫓기게 된 첫 번째 세대다. 1만 년 전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인간이 수렵을 그만뒀지만 직접 만든 식품 공급 체계에 인간이 이토록 끈질기게 쫓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칼로리는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수렵 채집 활동에 맞게끔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지난 100년 사이에 식량이 확 늘어났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단계 땡긴다고 먹고 배고프다고 그냥 양껏 먹고 하면은 확 찌게 되는 거죠. 이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에게 새로운 재난이 닥쳤어요. 코로나19.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근데 집안에 음식은 쟁여놨어. 아니 뭐 이제는 사실은 배송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집 앞에 그냥 이렇게 음식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량은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 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디서 확진자 나고 갑자기 휴대폰에 이제 문자 울려가지고 보면 어디 확진자 동선 뜨고 사람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단 게 땡기잖아요. 단 걸 먹습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음식들이 우리를 막 쫓아온다니까요. 진짜 그냥 그만 먹고 싶어 안 먹을래 라고 해도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먹방이잖아요. 막 사람들 막 먹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자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쩌다 식사보다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됐을까? 우리가 탄산음료를 물처럼 죄책감 없이 마시게 된 건 무엇 때문일까? 극단적인 식이요법과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한때 2~3시간씩 이어지던 세계인의 식사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을까? 이것은 개인 의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 문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역사가 나오고요. 세계의 문화가 소개됩니다. 책 속에서 김치가 소개될 때 되게 반가웠어요. 김치를 즐겨 먹는 건 이 채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이 책을 읽고 버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사실 이 약간 달달한 음료를 저는 술, 담배, 커피를 안 하다 보니까 운동하거나 그럴 때 약간 달달한 음료 이렇게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 읽고 나서 좀 줄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음료와 간식을 어떻게 구분할까? 오늘날 이 두 가지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여기며 대략 200칼로리를 섭취할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커다란 밀크쉐이크의 형태로 먹는다면 단번에 1000칼로리를 섭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밀크쉐이크는 그저 음료일 뿐이므로 우리는 밀크쉐이크와 함께 햄버거와 감자튀김까지 먹는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배를 고프는 아이는 없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도시락 싸서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왜 아이들 중에 집안 형편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뭐 하냐면 점심시간에 왜 수도가 가서 이렇게 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물배를 채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배 채운다고 해서 배고픔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그 예전에 그 원시 시대 선조들이 배가 고프다고 물배를 채운단 말이죠. 그냥 개울물을 막 마셔. 그래서 물배가 이렇게 찼어. 그래서 이제 나는 배부르니까 뭐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한 선조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물배만 채우다 보면 다 굶어 죽었겠죠.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허기와 갈증의 메커니즘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채운다고 해서 물배 채운다고 해서 허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도 음료를 마셔요. 자, 그러다 보니 2010년 미국인이 음료를 통해 섭취한 하루 평균 칼로리는 196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50칼로리로 밥 한 끼를 액체 형태로 섭취한 셈이래요. 스타벅스 시나몬롤 프라푸치노 한 잔에 설탕 몇 스푼 들어갈까요? 티스푼으로 20스푼이 들어간답니다. 설탕 20스푼을 여러분 그냥 퍼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 먹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달콤한 음료로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음료에 설탕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더라도 절대 뚱뚱해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는 오늘날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잔인한 측면 중 하나다. 매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런 식음료의 구매가 너무나 쉬운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부조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냥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곳곳을 어디를 가거나 그냥 싸고 맛있고 막 이런 그 칼로리가 높은 고단백 막 이런 당분 많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이 막 즐비한 이런 세상, 음식들이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맹폭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살쪄서는 안 돼. 이거 정말 잔인한 문화죠. 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 건강한 삶을 바란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